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의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걸음TV에서는 아주 쉽고 검증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그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근데 확실한 방법들. 근데 제 생각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돈의 심리학이라고 이 책을 쓴 사람은 모건 하우절, 인플루엔셜. 그래서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2021년에 쓴 책이니까 최근의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 관리라는 것은 돈 관리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도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상당히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비교하게 되고 성경에 마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다 벌고 싶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되는 거죠. 돈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은 그것을 사용해서 가지게 되는 그 효용, 그 행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럼 돈을 버는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것과는 저는 상관이 없다. 이래서 이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다. 행동은 가르치기 어려워요.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조차 행동은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천재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제어력을 상실하면 경제적 참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지능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행동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 아주 좋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이것을 행동을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저자가 대학 시절에 LA에 있는 어느 고급 호텔에서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손님 중에서 기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LA에 있었죠. 이 사람 LA에서 고급 호텔에서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책에 많이 나옵니다. 20대 이제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20대 이제 와이파이 중계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이제 특허를 낸 천재였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여러 개 창업해서 팔았는데 부의 엄청난 부를 이루어 가지고 부의 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람이 돈과 맺고 있는 관계가 좀 특이했다는 겁니다. $100짜리 지폐 다발을 이제 뭉치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었어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호텔 직원한테 그 현금 수천 달러를 주면서 $1000짜리 금화 몇 개만 좀 사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이 경영자하고 친구는 $1000짜리 금화를 손에 쥐고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선착장에 모였어요. LA는 미국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이 있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여기가 LA가 있습니다. 저쪽에 동부 지역에 뉴욕이 있죠. 뭐 다 미국 가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LA하고 저기 일본, 한국 사이에 있는 바다가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LA에서 태평양이 바라보는 선착장에서 이 수천 달러를 해서 그 몇 개 이제 그 금화 $1000짜리 금화를 몇 개를 바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영자 친구들은 금화를 손에 쥐고 태평양에 보이는 이제 선착장에 모여가지고 바다에 동전을 던지기 했습니다. 동전 던지는 거 있잖아요. 탁 이렇게 물제비 이렇게 하듯이 탁 돌멩이로 하죠. 돌멩이 던져가지고 이 돌멩이가 물을 차고 몇 번 차고 날아가느냐.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바닷가에 살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돌로 하는데 $1000짜리 $1000면 얼마입니까? 1달러가 1000원, 1000원, 1000, 만, 1, 10, 100, 1000, $1000죠. 1000, 만, 10만, 100만. 하나가
120만 원이네. 지금 한 124만 원. 124만 원을 이 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제비를 치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웃었던 거죠. 그 20대 이제 예, 창업해가지고 스타트업에서 있었던 진짜 사례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호텔 식당에 있던 그 조명을 깼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가 $500짜리다. 새 것으로 좀 갈아달라. 그랬더니 500달러를 원해요 하면서 그 사람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웃더니 주머니에서 지폐다발을 꺼내가지고 여기 5,000달러다. 이제 석 꺼져라. 꺼지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날 모욕하지 말아요. 근데 이런 이제 기이한 행동을 했죠. 오래 계속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들도 많으시죠.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볼테르가 했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돈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자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 이제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완성되는 되어가는 그런 백과사전이죠. 위키피디아에서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고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되죠. 로널드 제임스 리드는 미국의 독지가이며 투자자, 자벽부, 주유소 직원이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버몬트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근데 이제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맥리 학교까지 히치하이킹을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죠. 고등학교를 나왔다. 뭐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나온 그 당시에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근데 뭐 그러나 평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어요. 지금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C 페니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어요. 38세에 방 2개짜리 집을 12,000달러에 샀어요. 방 2개짜리를 한 1,500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50세에 아내가 죽어가지고 호라비가 돼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취미는 장작패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2014년에 로널드 리드는 92세 나이로 죽었어요. 이 시골의 허름한 자벽부죠. 뭐 호텔에서 일하고 자동차 수리했고 17년간 바닥을 쓸었죠. 그런데 1,500만 원짜리 집에 계속 살았죠. 92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죽었는데 그때 2014년에 죽은 미국 사람이 281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100만 명씩 태어났을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5천만인데 미국이 한 2억 5천만 명, 2억 명 좀 넘는 거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 한 5배. 근데 보통 5억까지는 안 되죠. 한 5배다. 인구가 많다고 보면은 근데 이제 미국인이 281만, 우리나라가 100만 명씩 27년간 이렇게 태어났었으니까 그 베이비 붐 시대가 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25만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2014년에는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테니까 281만 명 정도 그렇게 됐겠죠. 이게 또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 300만 명이 덜 되게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중에 세상을 뜰 당시에 순자산이 8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이 4,000명이 채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자벽부가 순자산이 800만 달러가 넘었다는 겁니다. 200만 달러를 자기 의붓자식한테 줬고
600만 달러를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부를 했죠. 사람들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온 거야? 이제 별다른 비밀은 없었어요.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유산에 물려받은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쥐꼬리만한 저축이 복리로 불어나서 800만 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축한 거죠. 자기가 번 것보다 적게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불어났는 게 이 사람이 92살에 죽다 보니까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됐죠. 8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만 달러가 1000만 원, 1, 10, 100, 1000, 1, 10, 100, 1000만 원, 억, 10억, 80억, 8이 96억,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이 됐죠. 100억의 부자가 된 겁니다. 1500만 원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100억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미국 전역에 281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4,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이니까 200만, 20만, 2만, 2만 2,000명. 그러면은 한 0.2% 정도가 그 800만 달러가 있었죠. 한 100억 재산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미국에서도 한 0.2% 정도라고 합니다. 0.2%. 근데 100억 재산가는 0.2%인데 그 사람이 이 자벽부가 호텔에서 이제 바닥 쓸던 사람이 그런 부자가 된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저축했다는 거죠. 저축해서 번 돈보다 적게 쓰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제 로널드 리드, 방금 그 자벽부가 죽기 몇 달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리처드 퍼스콘이라는 사람인데 로널드 리드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이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MBA 학위를 따고 메릴 린치의 중력을 지냈어요. 금융 분야에서 대단히 크게 성공을 거둬서 40대 이미 자선사학가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았겠죠. 한때 메릴 린치의 CEO였던 데이비드 코만스키는 퍼스콘을 이렇게 칭송했어요. 그는 비즈니스에 통달하고 리더십이 있고 건전한 판단력과 개인적 진실성을 지닌 사람이다. 비즈니스 매거진 크레인스에서 한때 퍼스콘을 40세 이하 40인의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40세 이하 40명. 40세 이하에서 그럼 여러 나이대에 한 나이대가 한 300만 명 됐다면은 그럼 한 3천만 명, 뭐 한 그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 4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짜리를 가지고 물수제비를 뜨던 기술 기업 경영자처럼 모든 게 무너졌어요. 퍼스코는 2000년 중반에 큰 돈을 빌려 코네티컷주 그린위치에 있던 18,000평방피트 규모의 자택을 구입해서 확장 공사를 했어요. 화장실 11개, 엘리베이터 2개, 집이 그랬다는 겁니다. 수영장 2개, 차고 7개가 있는 한 달 유지비만 9만 달러가 드는 그 $1만 1,000만 원이면 9만 달러면 1억이 한 달 유지비로 1억이 드는 그런 대저택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죠. 퍼스콘 재산이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채와 비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퍼스콘이 파산했어요. 2008년도 파산법원에서 현재 저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판비치에 있던 집이 압류되고 2014년에는 그린위치 저택에 압류됐어요. 로널드 리드가 자선단체에 재산을 남기기 5달 전 리처드 퍼스콘의 집에 방문자들은 실내 수영장 덮은 투명 천장 위에서 식사하고 춤을 추는 게 스릴 만점이었다. 그렇게 방문자들은 회상해요. 그 저당물 경매에서 보험회사 산정 가치는 75%도 되지 않는 금액이 팔렸습니다. 팔렸고 이 금융성과가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지능과 노력과 상관없이 운에 좌우된다. 네, 맞는 이야기죠. 금융성공은 대단한 과학이 아니다. 이 돈의 심리학, 다른 것들은 이런 겁니다. 하버드 의대 나온 사람이 하고 자벽부하고 둘이 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그 아플 때 수술을 받겠느냐? 뭐 외과 수술을 받아야 된다. 외과 의사라고 치면은 뭐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자벽부한테 받을 거냐? 하버드 의대 나온 사람한테 받을 거냐?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하버드 의대 나온 사람한테 받습니다. 그럼 뭐 누구나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른 모든 뭐 인테리어 쪽이라든지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학문들은 다 그렇겠죠. 그러나 단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이 금융 관련해서는 이러한 하버드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40대 이하에서 그 리더에 뽑혔던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40 이내, 그러니까 한 3천만 명 이상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추위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40 이내, 그 미국 전역에서 40 이내 뽑혔던 그런 성공한 사람이, 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파산하게 되는 거죠. 자,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안전 마진을 가져야 된다. 워렌 버핏이 저렇게 성공하게 됐을 때, 그 찰리 먼거하고 워렌 버핏하고 또 다른 제3자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전 마진을 확보하지 못했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결국은 그 돈을 워렌 버핏에게 그걸 팔았죠. 그 이야기를 제가 잘 못 찾겠네요. 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버커스 해스웨이, 워렌 버핏의 그 회사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같이 했던 사람이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찰리 먼거와 그 워렌 버핏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초창기에 돈을 대출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다 날리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넣어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죠. 그랬을 때 넣을 돈이 없으니까 워렌 버핏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주식을 팔고 그걸 이제 뭐 몇십 달러에 팔았겠죠. 그 뒤에 그게 뭐 몇 억이 되고 엄청나게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걸 초창기에 그렇게 다 날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더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더라도 내가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세상에는 상상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발생한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뭐 9.11 테러라든지 뭐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엄청난 일들이 다 발생했죠.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세대 살 때 유경수 여사 암살당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총 맞아 돌아가시고 많은 아웅산 그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에 비행기 떨어져서 테러로 막 이렇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제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 자리에 그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근무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지금 대통령이 사는 또 아크로비스타 뭐 그렇게 아파트가 또 지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참 이 상상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다리도 예 다리도 한강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우리 시대 살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제 아들한테 이제 보냈습니다. 그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저축률에 달려 있다. 사람의 운명은 맞죠? 자기가 3천만 원 벌어도 500만 원 저축하고 2,500만 원 쓰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은 친구 중에서도 자기 번 거를 50% 저축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는 월급이 1,000만 원이 안 됐는데 1,000만 원 저축했죠. 특전학비 가지고 다 쓰고 또 아껴 쓰고 이래서 1,000만 원씩 저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축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1억을 벌더라도 1억 2천만 원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죠.
그렇게 해서 긴 세월이 지났을 때 그것들이 의미 있게 자기한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얼마나 똑똑한지하고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고 그 행동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옛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백선행이잖아요. 백선행이 그 일제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자기가 육지에서 곡식을 사와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소원이 뭐냐 하니까 임금님 계신 궁궐을 구경하고 금강산을 구경해보고 싶다.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 여자는 육지로 나갈 수 없었던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물으니까 저기 10원 벌면은 9원 쓰고 그때 정확한 단위는 아닙니다. 1원 저축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워렌 버핏도 77년을 그렇게 해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계속했더니 큰 부자가 됐던 거죠.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반복되는 겁니다. 돈의 심리학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